자, 라니냐 공포가 급습하고 있습니다. 기후의 악재가 기회가 되는 종목은 과연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니뇨 현상이 올해 여름 소멸하고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라니냐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돌발적이고 이상한 양상의 태풍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미국에서는 이미 토네이도 태풍에 대한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와, 기후 악재가 이렇게나 진짜 점차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걸 체감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슬이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렇게 기후 악재가 터지게 되면 시름을 앓고 있는 산업군과 이 영향이 타격 어느 정도로 받는지 실질적으로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이제 업종을 보면은 대부분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 많이 받는다, 타격을. 왜냐하면 이제 특히 그 제조업 중에서도 이제 식품 쪽이죠. 아무래도 이제 기후 이상 현상이 좀 일어나게 되면은 홍수라든지 각종 가뭄 등 이런 자연재해가 막 몰려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 원두라든지 대두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번에 이제 그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그 원두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 팜유값도 굉장히 좀 많이 오르게 됩니다. 이거 어디서 가장 많이 사용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식품업계. 식품업계에서. 왜냐하면 이제 원재료가 이제 많이 또 사용이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원재료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단기적인 좀 타격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에 이제 음식료 업종도 최근에 이제 또 수출주로 탈피를 했잖아요. 네, 굉장히 좀 구조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수익성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판가 인상이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그 원재료 값이 오르게 되면은 판가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방어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소비 심리 위축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원재료 값이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품 업계에 있어서 굉장한 좀 부담 요인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길게 본다면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간다면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에 따른 또 이제 수출에 대한 또 수혜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냐 이제 장기냐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후 악재로 식음료 업종들 타격이 좀 클 거다, 원가 부담 때문에. 제조업에 대한 또 얘기들도 해주셨고, 가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관련주들 좀 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를 보니까 일단 기후 변화로 인해서 피해 후에 이런 섹터들이 좀 나뉘게 되는데, 기록적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까지 늘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매년 폭염이 더욱더 심해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후 악재가 시장에 기회가 됐다 할 만한 섹터 쪽, 여기에 대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쪽에 될까요? 호재도 있습니다. 호재 있다. 네, 왜냐면 이제 딱 기후가 거의 지금 한 2년 달이뇨로 돌아오는데 한 번은 굉장히 덥고요. 그 엘니뇨 한 번은 굉장히 춥습니다. 맞습니다. 라니냐. 근데 이게 계속 오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네, 탄소. 그래서 탄소 중립을 다들 네, 계속 그래서 거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런 원재료 가격에 대한 고민들이 있겠지만 최근 들어 신재생 관련된 거 많이 쉬었습니다. 네, 근데 얘네들이 다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데이터 센터 쪽도 보면은 신재생으로 대부분 갈아씌운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원자력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최근 들어서 신재생 쪽이 쉬어가는 구간이 반대로 매수 들어가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이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후 악재가 사실은 한 번에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최근에 IMO 국제회사기구에서 지금 규제가 더 강화됐어요. 원래는 2050년에 탄소 배출하는 거 절반 정도로 줄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번 달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넷 바꿨어요? 제로. 아예 제로. 없애겠다. 네, 그래서 최근에 조선 수주도 굉장히 잘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흐름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신재생 생산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출하는 것도 줄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조선주다라고 생각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 태양광, 풍력, 원자력, 조선. 태양광, 풍력,
원자력, 조선까지. 네. 이렇게 또 기회가 될 만한 시장을 4가지 섹터로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조선까지 또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뭔가 더블로 조선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엘니뇨 대 라니냐 투자자의 집중하는 부분들 어디에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해야 될까 고민 많으실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이슬리 전문가님 어디에 조금 투자를 해야 됩니까? 둘 다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또 조금만 더 얘기를 해서 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요? 그럼 엘니뇨 쪽에 좀 더 엘니뇨 집중을 쪽으로 해야 되지 좀 더 않나. 가야 된다. 네,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제 엘니뇨라는 게 결국에 이제 평년 대비해서 굉장히 좀 덥다라는 거잖아요. 더웠죠.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이제 그 전력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지구온난화는 앞으로 해가 갈수록 심해진다라고 하죠. 그럼 이제 엘니뇨나 라니나 현상이 갈수록 그 강도가 좀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일차원적으로 보면은 더우니까 당연히 에어컨을 많이 좀 사용을 하실 거고, 그쵸. 네, 이제 전력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전력 관련주들을 좀 보게 되시면 사실 이런 테마만 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죠. 네, 굉장히 좀 네. 많이 있어요. 겹호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전력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수출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주도형 기업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구조적으로 계속 수출량이 늘어나는 기업을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전력망, 전력기기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그 전력망 자체가 굉장히 좀 노후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내 관련 기업들의 또 이런 이제 수주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모로 이제 그 전력에 대한 난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또 AI 반도체 산업이 성장을 발전하고 할수록 있고. 네, 또 데이터 센터도 지금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확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전력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감당이 좀 안 될 정도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수요보다 공급이 굉장히 좀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엘니뇨 현상과 더불어서 이런 산업적인 어떤 호재까지 좀 더해진다면 오히려 좀 엘니뇨 쪽을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니뇨 투자를 좀 더 집중하자. 더운 것 때문에 전력에 대한 투자 수요도 굉장히 많을 거고 관련한 전력주들이 더 많이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전력주의 겹호재 이것만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다가 결론적으로는 전력주를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것 같은데요. 길건우 대표님께는 이제 라니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라니냐 또 우려도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뭐 네. 엘니뇨뿐만 아니라. 그럼 반대로 라니냐의 이런 우려감 속으로 담아볼 만한 종목들은 좀 뭐가 있을지 이런 얘기들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 얘기하자면 굳이 두 개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한 번 엘니뇨 오면 한 번 라니냐 라니냐 오기 옵니다. 때문에. 왜냐 한 번 더워졌으니까 한 번 식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기후 변화에 주목을 하시는 게 결론은 나을 큰 것 대집합을 봐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에 이제 주목을 하시는 게 사실은 더 낫다라고 포인트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제 저희가 뭐 북반구, 남반구 얘기하고 미주, 구주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지역별로 효과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라니냐가 오면 네. 그 북미는 가뭄일까요, 추울까요? 북미는 아무래도 지금 추워져요. 추워서 남미는 더워서 가뭄 옵니다. 동남아시아는 홍수 옵니다. 유럽 추워집니다. 그러네요. 뭐 전반적으로 보면요, 유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가다. 네, 그래서 이제 유가 관련주들이 사실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분기는 유가 관련주들을 네.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 4분기를 같이 본다라고 하면 저는 태양광 풍력. 태양광 풍력. 네, 이유인즉슨 최근에 이제 워낙 낮게 형성이 되고 있고, 최근에 그렇다라고 해서 글로벌 풍력과 태양광 설치량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꾸준하게 20%대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노려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풍력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들 이제 뭐 기자재나 타워나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국이 60%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하네요. 네. 여기서는 정말 굉장한 가격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데 가격 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고관세 때리고요. 유럽에서 고관세 때릴 거거든요. 그러면
유럽과 아시아와 북미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태양광 올해 신규 설치 증가율이 1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줄지 않고 있고요. 더군다나 많이 늘어나는 데가 미국이 9.1% 정도 늘 것으로 미국? 전망하고요. 네. 유럽이 10.9%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잘 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솔루션이 미국의 이제 솔라허브 가동하게 되면요, 어찌됐건 웨이퍼부터 인곳 뭐 모듈 다 한 번에 다 하는 거거든요. 네.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고관세, 중국에 부과까지 한다라고 하면 저는 실적이 하반기 때는 나올 거라고 봐요. 실적이 그땐 나온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둘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엔 키워드는 기후 변화라는 키워드로 봐야 됐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이라는 부분, 그 4분기에는 유가라는 부분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슬이 전문가님 어떤 걸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뭐 엘니뇨 쪽을 말씀을 맞아요. 드릴까요? 네. 아니면 라니냐 쪽 얘기해 주셔도 돼요. 엘니뇨 했으니까. 진짜 일차원적으로 그냥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엘니뇨는- 일차원적으로 뭘 볼까요? 네, 그 전력 쪽이 이제 그 더우니까 당연히 더우니까. 수요 증가가 나올 거고, 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일진 전기 이런 전력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이제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뭐 대표님이 말씀 주셨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추워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못 올랐던 게 뭐냐면 이제 난방 쪽, 네, 가스 쪽이죠. 결국에 이제 또 유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라니냐 쪽에서는 좀 같은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관련주들 보면은 조금 그 동해전 탐사가스 관련돼서 좀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조금 이제 눌려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의 이제 관련 토픽은 한국석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네요. 전력, 가스, 난방. 그중에 나는 한국가스를 탑픽주로 살펴봅니다. 라고 이슬이 전문가님 얘기해 주셨다면, 자, 그럼 길건우 전문가님의 탑픽주는 뭔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탑픽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안에서 섹터는 파세코, CS 윈드, 하나솔루션, OCI 등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원픽은 뭐가 될까요? CS 윈드, 역시나 아까도 얘기해 주셨는데 신재생 섹터 보고 계시네요. 자, 원픽으로 얘기해 주신 이유요. 네, 이제 CS 윈드 자체가 괜찮습니다. 여러 군데 이제 공장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블라타라고 해서 이제 인수한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사실 적자 폭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왜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흑자로 전환 가능성이 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재 쪽에 대한 것들도 가격이 괜찮아진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수요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판가를 올릴 수 있고 살아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더군다나 이제 지금 중국 제외하고 글로벌 해상 풍력 시장에서 1위가 영국이에요. 근데 영국에서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 뭐 미국 쪽 대선 얘기도 나오고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이제 정치 얘기들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네. 영국 쪽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해상 풍력을 선호하는 정당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착 탄력을 수혜를 받을 받을 수 수 있지 있다.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 대선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 저는 풍력 쪽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슨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사실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주가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괜찮다라고 보는 이유가 아까 데이터 센터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풍력 관련된 걸로 전력 생산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CS 윈드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뿐만 네. 아니라 영국 쪽에서의 또 대선도 풍력에 대한 또 선호하는 정당일 것 같다. 여러 가지의 정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즐비합니다. CS 윈드에 대해서 길건우 전문가님 탑픽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